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규원 아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편과 함께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 제일 실천이 안 되는 분이 이분이셨거든요. 이분이 최근에 아주 대단한 것을 깨달으셨다고 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깨달은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미니멀 라이프 이제 옆에서 하는 거 보면서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랑은 먼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번에 잡다한 물건들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그걸 정리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희가 올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를 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리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나 아이들 물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규원 아빠의 방에 있는 온갖 것들, 장난감, 공구 이런 게 진짜 한 트럭이 되고 그걸 하나하나 정리한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파도 끝이 없고 까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열었다가 지쳐서 쓰러져 자고 다음날 또 열어보고 막 이런 과정이었거든요. 남자들의 속성인데 공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다 갖추고 싶어 해요. 일단 취미가 많으면 물건이 많아져. 거기다 콜렉션 취미를 가지면 끝도 없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콜렉션이잖아. RC카, 드론. 무언가를 고치기 위해서도 이제 테스트 장비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물건을 하나 사면 되는데 예를 들면 조그만 테이블 하나 사면 돼. 그런데 우리는 이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뭐 나무를 자르는 도구를 사겠다. 이걸 사고 저걸 사고 하다 보니까 창고가 가득 차는 거야. 사실은 그냥 몇만 원 주고 하나 사면 되잖아. 근데 그걸 내가 만들었다는 이런 뿌듯함? 그거 하나 느끼기 위해서 사실은 그 몇만 원보다 훨씬 비싼 공구 값들을 드리는 거거든. DIY 문화? 이게 이제 남자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또 관련 카페를 보면은 진짜 시작하면서부터 공구 풀세트를 사는 분이 있어요. 제일 좋은 등급의 공구를 모조리 다 구매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라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하고 이제 작은 것들 꼭 필요한 거 위주로만 두 번, 세 번 생각해서 산다고 했는데 그래도 결국은 일이 커지더라고요. 무엇보다 문제는 한번 쓰고 나는 거를 이걸 언젠가 또 쓸 일이 있겠지 하고 놔둬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취미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자전거 관련된 부품도 많았지, 킥보드 관련된 것도 있지, 예전에 목공도 했었지, 건담 같은 거 색칠하는 거 칙 뿌리는 거 그거 뭐야 이름. 뭐 영화를 보겠다고 오디오 스피커랑 앰프랑 엄청나게 큰 거를 사서 스피커를 한 5개씩 6개씩 여기 막 달아놓고 막 빵빵하게 틀고 싶다. 생각해보면 끝이 없어 진짜. 근데 예전에도 당신한테도 들은 말이지만 이 물건을 꺼내본 게 2년이 넘으면은 앞으로도 그걸 다시 꺼내볼 일은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규원아범은 이거 재밌겠다 하고 막 질르면 집으로 택배가 오잖아? 그리고 한두 번 사용해보고 안 써. 그러면 결국에 내가 그 중고로 파는 건 내가 해야 돼. 그럼 내가 지치잖아. 왜 그 물건을 자꾸 잡다한 것들을 사게 됐냐면 그 마음이 허전해서 뭔가 이렇게 답답한 일이 많은데 술을 안 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이제 나는 물건을 고친다든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면서 그걸 해소하는데 자꾸 그걸 사게 됐던 거지. 뭔가 마음이 허하구나. 나도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잖아. 내가 그렇다고 막 이뻐해주고 막 이렇게 이뻐해주면 그렇게 해결이 돼? 그렇지. 자기가 해야 되는데 이제 뭐 건강한 몸을 위해서 자기 몸에 맞는 이제 적정한 체중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게 되는 게 큰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제 동기도 그랬는데 그 친구도 술을 안 먹으니까 이제 답답한 일이 있으면은 사람들하고 말도 잘 안 하니까 혼자 삭히다 보니까 마구 먹는 거지 마구. 그러니까 배가 불러도 또 먹고 그래서 그때 막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게 되고 결국에는 배가 꽉 차서 더 못 먹을 때까지 꾸역꾸역 먹고 결국은 밤에 이제 누웠는데도 괴롭고 자다가 이제 위산이 넘어와서 깨요.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게 반복되면 식도 쪽이 손상을 입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친구도 그런 일을 겪었었고 뭐 그때는 내가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생각해보면 이제 그 심리적인 문제를 먹는 걸로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몸에 무리가 가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저장이라고 봐도 되고 내 몸에다 저장하느냐, 내 방에 저장하느냐, 어딘가 허전한 마음을 채우고자 가득가득 채운다 이런 얘기지. 필요 이상으로 사람이 그걸 의존하게 되는 거죠.
마음의 괴로움을 음식으로 풀고 거기 쌓인 그 여분의 체중을 뺄 때는 너무 괴로웠어요. 이제 몸이 너무 괴롭고 정말 견디기 힘들었는데 짐 정리를 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를 정리하고 있는데 필요한 물건은 쓰고 필요 없는 물건은 버리면 되는데 실제로 그 물건들을 끄집어내서 제가 버리고 정리하려고 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힘들고 물건일 뿐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버릴 수가 없어요. 생각이 많아지고 어떻게 해서 간신히 힘을 내가지고 정리를 하면 너무 홀가분해요. 체중을 뺐을 때도 체중을 빼고 나면 어느 정도 훅 빼고 나면 몸이 진짜 가벼워지거든요. 속도 편하고 정신도 맑아지고 되게 좋아요. 그것처럼 나랑 상관 있는 물건들은 나하고 뭔가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필요가 아니라 어떤 감정이라든가 뭐가 실려 있는 것 같아서 안 쓰면 버려라. 이거 필요하냐 아니냐 물어보면은 제가 그냥 몰라 일단 놔둬. 그걸 마주대하기가 싫은 거죠. 이걸 내가 왜 못 버리나 생각해 보니까 영상에서도 한참 얘기하고 막 그랬던 그 호더 같은 습성이 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네, 물건에 대한 추억? 아니면 언젠가 쓸 것이다 이런 생각? 어떤 거지? 그거를 뭐 어떻게 뭐 규정 짓거나 분석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도망치고 미루고 그리고 결국 마주했을 때는 엄청나게 괴롭다는 걸 왜 괴로움이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이게. 나는 잘 버리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 언니가 이거 왜 못 버려 하면은 도저히 자기는 마음이 아파서 버릴 수가 없다는 거야. 그걸 도대체 어떻게 버리냐. 심지어 막 얼룩진 옷도 못 버려. 원래 처형도 어떤 사람인지 알고 당신이 그러는 것도 아니까 보고서 나도 속으로는 그것 좀 치우고 살지 왜 그걸 못하나 하고 웃었단 말이야. 남의 일로 편하게 생각했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그걸 당하고 보니까 나도 그랬구나 하고. 거기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이 물건을 버릴 때 마치 내가 버려지는 것 같은 느낌? 나는 버려지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일 수도 있어. 전에 당신 영상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쓰레기통처럼 쌓이거나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들어앉으면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 물건이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요인으로 뭔가를 감정을 풀기 위해서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물건을 사면 그 물건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속상한 마음은 마음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걸 음식으로 먹으면 당장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체중이 불어나고 그 문제는 마음은 결국 풀리진 않아. 그리고 규원 아빠가 본업은 병원에서 열심히 환자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집에 오면 사실 좀 피곤하고 쉬어야 되잖아. 밤새 게임을 하든가 밤새 뭐 드론을 고치고 있든지 막 뭔가를 계속 만지고 있어. 이렇게 장난감을 열심히 고쳐. 릴렉스를 못하고 계속 교감신경을 계속 흥분을 시키면서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으니까 점점 더 각성이 되고 혈압이 오르고 그런 상태가 되거든.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쓸모없다고 느껴져. 내가 뭐 쇼핑에 성공을 했다든지 좋은 걸 물건을 샀다든지 뭔가 고치고 싶어. 내가 고쳐서 뭔가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데서도 성취감이 느껴지니까 그런 데서 좀 위로를 받고 싶었다고 할 수도 있는 거네. 진짜 물건을 버리기가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어요. 마치 앨범을 정리하다가 그냥 사진 하나를 보면서 온갖 추억이 떠오르듯이 나는 그 물건들에 다 그게 떠올라. 완전히 뒤엉켜서 막 고물상 같기도 하고 그 생가치로 행방불명해서 그 온천 안에 그 강의 신이 와서 목욕하는데 온갖 더러운 게 막 들어있잖아. 오물이 섞여 있어서 막 자전거랑 쓰레기랑 뒤엉켜서 방안이 거의 그런 수준이었던 거야. 그 말을 입에 담기는 좋진 않지만 우울증이 있었던 거죠. 우울증이. 마음이 가라앉고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주변을 정리하라. 그게 모든 것의 출발이다. 마음을 깨끗이 하려면 그게 출발이다고 여기저기서 다 듣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울한 마음 상태로 이제 많이 내려가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누가 보기엔 그 치우면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점점 감당할 수 없는 게 이제 넘쳐나면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사람들 막 방송에도 나올 때 제일 웃겼던 사람들이 홈쇼핑 중독이니 뭐 이렇게 나왔을 때 택배를 받는 걸 너무 좋은데 박스도 뜯지 않은 거를 그대로 쌓아놓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서 그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나도 이번에 정리하면서 보니까 박스도 안 뜯는 게 있었어요. 봤어. 나도 모르게. 봤어. 싸다고 쉽게 사지 말고 물건을 사면 이거를 정말 필요한지 한 번, 두 번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명심하고 있었는데
아는 것과 이제 실제로 실행하는 건 다르니까 제가 어느새인가 모르게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행동 자체는 별거 아닌데 그 마음의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그게 힘든 것 같아요. 맞아.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힘들어서 네. 예를 들면 노숙자들이 왜 일 안 하고 저러고 놀고 있냐 하는데 그 사람들도 마음이 힘들어서 못 하는 거잖아. 네. 체중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체중도 그냥 운동하면 된다. 잘 먹고 운동 잘하면 되는데 일단 과체중 상태에서는 운동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어요. 걷는 것도 힘들고 뛰는 건 더 힘들고 물건도 치우고 정리하면 되는데 너무 많이 쌓여있을 때는 엄두도 안 나고 조금이라도 치우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그게 자기가 이제 압도당하는 거지. 아 맞아. 내가 언니 집 몇 년 전에 치워줬잖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좀 벌려놨다가 집에 오면은 이만큼 해놓은 건 언니 치워놔. 그러고 갔는데 그걸 며칠 동안 못 하는 거야. 못해. 엄두가 안 나. 나도 아니, 그걸 이해 못했어. 이거 나 30분이면 치울 것 같다. 이거 왜 못 치웠어? 며칠 동안 있었는데 못한대. 자기는 도대체 못한대. 규원 엄마는 빨리 버려라 하는데 규원 엄마가 뭐 하루에 할 거를 저는 뭐 한 달에 걸쳐서 한다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지금 뭔가를 정리하는 것 같은데 티도 안 나고 그거 하고 나면 며칠은 또 뻗어버리니까는. 그래서 내가 가서 몰래 많이 버려줬어 사실은. 그렇지. 그게 도움이 되는 게 또 뭐냐면 나는 못 버려. 근데 실제로 버리고 나면 몰라. 안 찾으면 쓸모없는 거야 사실은. 그러게. 없어도 되는 건데 내가 버려도 이거 어디 갔냐고 물어본 게 없단 말이야 사실. 내 스스로는 못 버려. 그게 힘든 거지. 그래도 계속 버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고통을 계속 되새기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러지 말자. 겪어봐야지 아는 것 같아. 건강에 대한 것도 보통 사람들이 이제 미리 많이 잘 챙기면 좋다. 건강 챙겨라, 건강 조심해라. 막 이렇게 한참 얘기를 하면 뭐, 아니 그래 좋은 얘기다 하고 그런데 실제로 잘 안 하는데 보통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은 한번 되게 아픈 일이 생겨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진짜 아프고 나면 그게 이제 절감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직접 느껴야지 그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게 좀 만성이 돼서 치우고 싶은데 정말 의지가 없고 힘들어서 못 치우는 사람은 조금씩이라도 해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나잖아. 내 생각에도 혼자서는 도저히 탈출 못할 것 같아. 이거. 용기가 나도 못할 것 같아. 이게 나는 지금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그리고 옆에서 채찍질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래서 움직이고 힘을 낼 수 있는 거지. 아무리 훌륭한 운동선수도 옆에 코치가 달라붙어서 해줘야지 실력이 올라가잖아.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 이게 뭐 그냥 쉽게 말할 건 아니야. 나도 똑똑하고 뭐 자기 일은 잘한다고 부지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야. 내가 뭐 우리 아이들의 아빠이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아빠로서 잘 살아야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사람이 좀 어느 정도 긴장이 되고 이런 게 있잖아. 그렇지. 교원 아빠가 좀 우울하더라도 뭔가 자기를 유지하게 되는 그런 기반은 있잖아. 아이들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외로운 사람도 있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러면 자기 혼자 의지를 내거나 하기가 힘들거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뭐 방법이 있을까 혹시? 어렵지. 어렵지. 그런 사람들은 너무 어려워. 그게 그냥 사람을 불러서 돈 주고 시켜야 될까? 규원 아빠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조금씩 용기를 내서 치우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닥까지 내려갔던 것 같아요. 바닥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은 내려가면 나는 완전히 지하실로 뚫고 내려가겠다. 이제 벼랑 끝에 있구나는 느낌이 왔을 더 때. 이상은 내가 쌓아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쌓아놓는 거 말고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문제고 본질적인 마음의 힘이 계속 가라앉아 가니까는. 그래서 물건을 좀 버리니까 홀가분해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진짜 엄청난 등에 메고 다니던 짐덩어리를 내려놓은 기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저 짐을 반도 정리를 안 한 거거든 사실은. 그렇지. 그리고 정리해서 나중에 쓸 거라고 이렇게 박스에 넣어놨잖아. 그거라도 시작인 것 같아. 남이 확 버리거나 확 치워버리면 그 물건하고 이 연관된 마음을 그냥 확 잘라버린 것 때문에 그때는 상처가 엄청 커요. 이별할 시간을 안 준 거니까 마음이 되게 상처를 받아요. 그거는 내가 느끼기로는 규원 아빠가 물건하고 그 사랑에 빠진 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아주 어려서부터였던 걸로. 거기다가 나는 규원 아빠의 전생까지 봤어. 전생에도 물건과 사랑에 빠졌어. 그 아버지랑 둘이 사는 아들, 어린 아이가 엄마가 없으니까 너무 외로워서 아버지가 그런 기계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가르쳐 주니까 얘도 무슨 전기 기계 이런 거 만지면서
그러면서 놀면서 자란 거야. 항상 뭘 만들고 뿌듯해하고 이렇게 항상 물건만 만지고 여기에 애정을 쏟았던 거야. 그게 유일한 그런 위안이 되었던 거야.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현생의 모습도 비슷하고 그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와서 어른이 되고 아이들을 낳고 그 후에도 계속 같았던 거야. 전생까지는 안 가더라도 손을 쓰는 걸 좋아하는 집안이 있어. 손으로 뭔가를 하는 거를 좋아하는 그 핏줄도 있어. 그래, 그러니까 직업을 맞게 가진 거긴 해. 손재주가 좀 있고 좋아하니까. 나는 반대로 손이나 물건보다는 정신적인 걸 좋아하잖아. 나는 생각하고 뭐 글 쓰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마음을 들여다 봐야 되는데 자꾸 이 물건을 만지면서 내 마음을 피하고 있단 말이지. 내가 내 마음을 보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하면서 외면하고 도피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자기가 피하고 있었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교원 아빠의 경우에는? 두려움이죠. 두려움과 불안. 그런데 내가 교원 아빠가 왜 그랬는지도 나도 한참 생각을 많이 해봤어. 그랬는데 그게 나 때문도 아니었고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성향이었던 거라고 내가 생각하게 됐어. 두려움과 불안, 그런 게 교원 아빠의 내면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게 항상 해결해야 할 주제인 것 같다. 교원 아빠의 경우에는. 저도 이번에 물건을 정리하려고 덤벼들기 전까지는 그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담배를 끊을 때도 그랬는데 제 또래들은 이제 예전에 담배를 많이 펴서 항상 하는 말이 끊으려면 얼마든지 끊을 수 있어. 금방 나 금방 끊어. 그렇게 말을 했어. 근데 이제 실제로 끊으려고 하면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또 이제 다시 피게 되고 뭐 하고 마찬가지라. 이 물건도 나는 뭐 이렇게 저기 뭐 집에 산처럼 쌓아놓고 물건에 파묻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다들 이렇게 자기는 멀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 주변에 뭐 어떤 물건들을 좀 안 쓰는 물건도 좀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정리를 해보세요. 그 정리를 하면서 가볍게 정리하는 사람이면 아주 건강하신 분인 거고 거기서 엄청난 저항감을 느낀다면 자기도 좀 그 부분이 지금 취약하지 않나 그걸 점검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누가 정리를 좀 도와주려고 하잖아. 진짜 난동을 부리지. 난동을 부리고 내 물건에 손대지 마. 못된 사람 취급 당하고 내가 교원 아빠한테서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지만 언니한테서도 진짜 심한 말을 많이 듣고 막 그랬단 말이지. 문전박대 당하고 내가 도와주러 갔는데도 사람이 그렇게 했단 말이지. 그러면서도 나중엔 또 고맙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 물건을 버릴 때 막 자기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단 말이야. 예전에는 내가 이 일을 겪기 전에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을 텐데 지금은 공감할 수가 있어. 근데 사람이 그렇게 거기서 딱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딱 거기만 넘어가면은 되는데 마음을 조금만 오픈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버려. 야 너는 내 물건 갖다 버리려는 이런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문제 해결의 출발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해야 되는 거니까. 난 심각하지 않아. 난 괜찮아. 난 언제든지 치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지. 현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집에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많아. 우리나라 일상적으로. 너무 생산이 많으니까 물건도 풍요롭고 쉽게 살 수 있어. 미니멀 라이프? 이것도 최근에 유행한 거잖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데 왜 굳이 쓸만한 물건 왜 버려야 되냐. 이거 버리면 또 사야 되는데 왜 돈 주고 산 걸 버려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특히 나이 많은 분들 중에 특히 많거든. 그래서 나도 그때는 약간은 그 미니멀이라고 너무 막 치우고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유난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좀 까탈스러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보기에 적당히 좀 쌓아놓기도 하고 좀 치우기도 하고 어지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사람 사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다 탈출을 못했으니까 그래도 조금 맛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반에 뭐냐 뭐 100분의 1을 지금 해가지고 버렸는데도 마음이 막 큰 짐을 벗은 것처럼 홀가분하고 좋아요. 그렇다고 너무 좋다고 다 저걸 버릴 수는 없어. 근데 내가 저거를 다 버리는 순간에는 얼마나 기쁘고 가벼울까 좋을까 생각하면은 미니멀 하면서 싹 치워버리고 간결하게 사진 올리면서 은근한 자랑을 하는 사람 그 심정이 얼추 상상은 돼요. 저런 게 있겠구나. 미니멀에 관심 없는 사람이 보면 휑한 집 사진 올려놓잖아. 아무 가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벽만 있고 뭐 액자도 없고 이런 사진 올려놓으면 저게 뭐요? 왜 저렇게 썰렁하게 살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진을 올린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그 고통의 과정과 노력을 통해서 그 사진을 탁 만들어서 그렇지.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걸 만들었는데
근데 그 의미를 안 해본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그리고 못한다니까. 축구니 야구니 뭐 농구니 뭐 격투기니 막 이런 거 보면 그냥 아, 저기 뭐 하는 건가 막 투닥투닥거리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멋있고 대단한 거를 안단 말이지. 그렇지. 그 미니멀도 그냥 관심 없이 보면 뭐 치우면 좋고 안 치워도 별건데 왜 저렇게 난린가 이런데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걸 해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있게 된다고. 그리고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는 게 왜 중요한가? 도대체 왜 그게 문제가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여자들은 특히 관심이 많아. 미니멀 라이프 네이버 카페 회원이 지금 25만 명이 다 돼가는데 대부분이 주부야. 자기 감정, 마음에 대해서 더 예민하기 때문인 것 같아. 대부분 남성들은 이제 자기 감정을 다루는 법이라든가 이해하는 게 좀 서툴어요, 서툴어. 말로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왜 이런 마음인가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여성분들은 그 섬세하게 그 감정을 느끼고 그거를 더 빨리 캐치하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도 위기를 더 빨리 느끼는 거예요. 그럼 물건에 의해서 위로를 받고 또 먹는 것에서 위로를 받고 이런 걸 여자들이 더 잘하거든 사실. 감정이 예민하고 외로움을 타니까 더 이상은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비우기 시작하는 미니멀에 대해서도 여자들이 좀 더 예민하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미니멀 라이프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주부층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꼭 그렇진 않아. 외국에서는 남자들도 하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거든. 어떻게 미니멀리즘 하다가 체중 얘기도 곁다리로 들어왔는데 보면 같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는 체중이라든가 뭐 칼로리, 뭐 기초 대사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수면도 상관이 있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보면은 몸이 체중이 자꾸 불고 있으면 내가 스트레스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 해소하거나 풀어내고 발산하고 그 남은 게 음식으로 들어와가지고 체중이 불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내가 그 상태거든. 내가 2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10kg가 찐 거야 지금. 그런데 물건을 모으면서 만족감을 느꼈잖아. 허전한 마음을 채우는 방식으로 물건을 모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물건을 버리면서 미니멀을 하면서 거기에 또 집착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 내가 이렇게 많이 버렸다는 걸 또 보여주고 싶어 하고 또 내가 이걸 못 버리면 또 죄책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버리는 것 자체에 집착을 하고 뭔가 깔맞춤을 하고 싶어 하고 이런 방식의 미니멀도 있어. 그거는 조심해야 되고 그런 건 어디나 마찬가지. 아무리 좋은 일도 본말이 전도되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쇼핑을 잘했다, 내가 싸게 잘 샀다, 내가 좋은 물건 샀다 이런 거기서 성취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야 쇼핑을 할 때는. 그리고 버릴 때는 또 내가 이만큼 미니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 여기서 또 에고적인 만족을 또 느낄 수도 있거든. 버릴 때도 그런 거에 빠져들면 안 좋은 거고 결론 본질은 내가 물건을 많이 산 거는 내 마음이 아프다. 그걸 알아야 되고 마음을 고치면서 물건을 버리면 더 편하고 좋은 거지. 물건을 버릴 때도 효율을 생각하고 뭐 자랑할 걸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 사소한 일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마음은 그대로인 거고 다음에는 또 다른 뭔가를 또 시작해요. 또 문제거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자기가 미니멀을 해서 좋으면 자기가 그냥 즐기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미니멀을 전도를 하기 시작해. 그래서 미니멀하지 못한 사람, 맥시멀한 사람한테 가서 비난을 하고 미니멀 라이프 이런 거 모르니 하면서 내가 잘난 것처럼 그것도 일종의 자기 기만에 빠지는 거거든. 물건이 늘어난 게 이 집에 이사 오고 그때 자기 하는 일이 뭔가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하면서 취미가 점점 늘어나고 방 안에는 물건이 가득 차고 자기 뱃속에는 담석이 이만한 게 2개가 생기고 결국에는 담낭을 뜯어내고 그리고 담낭을 뜯어내듯이 방 안에 이 쌓인 그 무거운 것들도 사실은 드러내야 되는 거야. 몸에서 떼내는 것도 힘들고 물건을 버리는 것도 힘들고 마음을 덜어내는 것도 힘들고 먼지가 계속 쌓이니까 계속 청소를 해야 되듯이 미니멀도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 항상 비워내고 덜어내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영성 분야에서는 마음이 중요하다, 영혼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들 경우에는 내가 명상만 하면 되지 무슨 물건이 왜 중요해, 청소 안 하고 명상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유명하고 뭐 대단하신 분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네 책상부터 치워라. 네 책상부터. 그게 아주 쉽고 별것도 아닌데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그게 출발이에요. 출발. 모든 변화의 출발. 우리가 이제 어떤 행위를 하면서 거기서 마음이 나오거든. 내가 뭐 절을 하면서 겸손한 마음이 나듯이 이 물건들을 치우고 정리를 하면서 그때 내 마음도 그 순간에 같이 깨끗해지는 거야. 한번 치워놓으면 더러운 걸 또 금방금방 치울 수가 있어요. 깨끗한 상태가 기본이 되면. 어지러진 상태가 기본이 되면 치울 수가 없어요. 점점 더.
이 세정TV 채널이 영성 채널인데 왜 자꾸 미니멀 라이프 얘기를 하냐, 이거는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미니멀 라이프가 우리 마음 공부하고 정말 관련이 깊어요.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서 마음 공부나 영성이나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고 명상을 하고 또는 자신의 새로운 진로를 찾아간다든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미니멀 라이프가 이런 마음 공부하고 정말 연관이 큽니다. 영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지구별 얘기할 때도 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느냐, 물질이라는 것도 필요한 거고 마음을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을 덜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얼핏이나마 느끼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생각만으로는 모든 게 안 되고 행동도 중요하고 영성도 중요하지만 물질에 대한 것도 또 중요하고 자기 주변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원 아빠가 그러면 앞으로는 물건을 쌓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내가 지금 즐거워서가 아니라 너무 괴로워서 지금 너무 괴롭기 때문에 이 담석 떼낸 거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가끔 생각나면서 들여다보면서 내가 마음속에 병을 키우지 마라, 마음속에 너무 담아두지 마라, 부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돌아본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얼마 되지도 않은 거를 이렇게 치우면서도 괴롭다는 거를 내가 계속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담배도 마찬가지. 담배를 끊었을 때도 담배는 끊는 게 아니다, 평생 안 피는 거다. 3년을 끊었어도 안 피다가도 피면 소용없는 거고, 당신이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만 깨끗하면 되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린 육체를 가지고 있고 물질도 있는 거고, 육체는 물질하고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지. 이 물건하고 나하고 별개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애착을 가지게 되고 감정이 들어가게 되고, 사람이 너무 애착을 가진 물건은 도깨비가 된다고도 하듯이 맞아. 꼭 도깨비가 나와서 막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지 않더라도 물건은 내 주변에 있으면 그게 나한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무거움, 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짐을 너무 쌓아두지 말라는 얘기죠. 교원 아빠가 이 물건들을 버리게 될 수 있게 된 게 사실은 자기가 어떤 정신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을 건데 너무 괴로워서. 괴로워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이대로. 괴로워서 너무 괴로워서 그러니까 담석도 너무 아파서 떼낼 수밖에 없었던 거고. 정말 괴로우면 변화를 해야 돼, 자기가. 그게 살아남아야 되니까.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궁죽변 변죽통이라. 정말 궁지에 다다르면은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그렇게 하면 통하게 된다, 이거지. 근데 궁지에 다다라서도 끝까지 고집 부리고 안 변하잖아. 그 사람은 힘든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힘들 때는 돌아서 가야 돼. 반대로 가야 돼.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성찰을 해야지. 성찰을 하셔서 참 잘했어요, 학생. 자기 성찰을 할 줄 아셔서 참 잘하셨습니다. 하지 말라. 사람들이 괘씸하다고 뭐라 왜 그래. 괘씸한데? 뭐 남편이 머리를 쏟아넣어주고 있는. 아니 어때?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 마음을 비우는 거하고 물건을 비우는 거하고 똑같아. 이게 저차원 고차원으로 얘기하면 안 돼. 그 동전의 양면이나 다양한 것처럼 본질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그래서 자기 마음에 집착이 있고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도대체 명상을 해도 잡념이 계속 올라오고 안 돼요. 그러면서 명상법을 이거 저거 써봐도 안 돼요, 이런 분들 계신데, 미니멀 라이프, 뭐 물건 버리고 치우고 청소하고, 이게 진짜 효과가 진짜 짱이에요, 짱. 우리는 물질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의 영향을 무시 못한다는 거고, 주변에 물건을 잔뜩 쌓아놓고 부정적인 것들, 뭐 이렇게 감정적인 유대가 있는 것들을 쌓아놓고 나 혼자 마음만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가만히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걸 보면은 계속 거기에 끄달릴 수밖에 없어. 이 물건들을 끄달리게 되니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딱 남겨놓으면 자기 삶이 아주 간결해지는 거지. 이게 물건이 뭐 쉽게 부서지고 갖다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버리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게 무시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 마음을 내려놓고 물건을 버릴 수 있게 된 점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